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도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우즈베키스탄에 접근을 할 것이냐. 각자 가진 목적은 다르지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또는 한두 번 가봤지만 아직 그 나라에서의 삶을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관련된 거, 집, 은행, 미용실, 또는 거리의 풍경, 이런 것들,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서 감을 잡기가 좀 힘들죠. 우리가 들어서 알겠는데 감이 안 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채팅도 하고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던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이런 몇몇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업하기가 힘들다더라, 이런 얘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국은 쉬운데 우즈베키스탄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뜻 비슷하게 들려요, 저는. 예를 들면, 또 아니면 한국의 인터넷이 빠른데 우즈베키스탄은 인터넷이 왜 이 모양이냐, 예를 들면. 근데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가세가 뭔지 부가세를 내본 적이 없고 부가세를 신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 환급받고 하는 걸 하려면 힘들어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우즈베키스탄의 조세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보통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을 우즈벡에서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우즈벡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또 다른 거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 서비스가 좀 별로다.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중에 SK텔레콤이나 아니면 SK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상품의 종류들을 다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보통 업체에서 권해주면 그 권해주는 거 그냥 써요. 7만원짜리 쓰세요. TV랑 전화랑 인터넷 하나로 묶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1메가바이트 또는 100메가바이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들어도 그게 얼마나 빠른지. 그냥 영화 한 편 올리는데 5분 걸린다, 또 1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알아듣지만 보통은 그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르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보통은 그냥 업체가 권하는 거 그냥 써요. 쓰다 보니까 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쓰죠.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우리는 메인 디시를 시키면 반찬들이 쭉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한국은 약간 그런 서비스 업체들도 대체적으로 뭘 권해줬더니 불만이 없더라 라는 걸 아니까.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반찬도 하나하나 자기가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서비스가 한국 돈으로 1,000원짜리부터 2만원짜리까지 있는데 3,000원짜리를 쓰면서 우즈베키스탄 인터넷이 느리다는 거예요. 2만원짜리 쓰면 빠르고 제한도 없고 괜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건설을 했으니까 설계를 했고, 한국에서 제가 건축 설계라든가 건설 관련된 기준이나 법률적인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즈벡에 갔을 때 조금 달라도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게 먼저인데 얘네들 이걸 먼저 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을 되게 까다롭게 보는데 얘네들은 뭐 저런 부분을 까다롭게 보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건설 프로세스도 그렇고 인허가 프로세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갑자기 한국에서 안 해본 무역을 한다. 화장품을 수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그 과정에서 식품안전 기준 통과해야 되고, 무슨 우리나라로 따지면 KS 인증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뭐 원산지 증명도 해야 되고, 뭐 각종 절차들이 복잡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약에 제가 그걸 처음 하게 되면 굉장히 저한테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힘들 거거든요, 분명히. 사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제 주변에 뭐 사기꾼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볼 일이 잘 없어요. 있겠죠. 뉴스에 보면 온천지가 다 사기꾼인데요, 뭐.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좀 눈에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뭐 커뮤니티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같이 동업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서로 악유가 생기고, 그 악유가 결국은 상대편을 사기꾼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람이 눈이 세 개고 귀가 한 개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저도 7년 동안 살면서 무수히 많은 현지인들을 만났죠. 의리도 있고 진실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금방 한 말도 잊어버리고 어제 한 말도 시건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다만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했던 경험보다 훨씬 더 적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은행에 계좌를 다 가지고 계시고 대출도 해봤을 거고 주식도 사보셨을 거고 팔아도 보셨고 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부닥쳤을 때 금방금방 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출은 더더군다나 해본 적이 없고 주식을 왜 거래하는지, 주식 거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이해를 한다거나 업무 처리 속도가 늦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IT, 폰뱅킹이라든가 또는 뭐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최신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최신 테크놀로지들 중에 대부분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벌써 2, 3년 전에 쓰던 것들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걔네들이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가져와서 쓰는 거지. 우리는 빨리 쫓아간다는 거고 우즈베키스탄은 좀 늦게 쫓아온다는 것 뿐인데,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이라든가 성품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한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사람 사는 곳, 세상 돌아가는 데는 다 똑같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의지가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거기에서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남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저 편하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애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나 한국이나 인구의 비율로 따졌을 때 지능지수나 성품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땐 비슷하다고 봐요.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오히려 제 주변의 한국 사람들이 더 게으르고 인생의 목표가 없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여요. 우즈베키스탄에 그 힘들고 없어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발발거리면서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더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겁나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회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다. 한국에서도 잘생긴 남자 보면 좋아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쁜 여자 보면 좋아하는 건 똑같다.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즈벡 여자들도 젊고 잘생기고 어깨 딱 벌어지고 돈 많은 남자 좋아하고, 우즈벡 남자들도 이쁘고 착한 여자 좋아해요.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만약에 결혼을 하러 간다 그러면 깔끔하고 좀 더 스마트하고 샤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기를 가꾸고, 그래도 뭐
한국 사람들을 한 10년, 20년 젊게 봐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도 성산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스마트한 애들은 엄청 스마트해요. 제가 말도 못 걸 정도로 샤프하고, 제가 잠깐 말을 쩔뚝이면 바로 치고 들어오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우즈벡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멍청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도 TV에서 뉴스에서 한마디 하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걸 믿고 더 이상 그게 의심도 하지 않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하고 똑같은 사회다. 다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실 때 사람부터 사회나 모든 시스템들이 기본적인 모습은 한국 사람하고 우즈베크 사람이 닮은 것처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거의 비슷하다. 다만 우리는 법인세를 누진제로 적용을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는 뭐 12%면 12%, 통합세면 4%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그건 다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복식부기를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는 그 회계장부도 보면 금방 이해를 해요. 제가 예전에 전기 엔지니어들끼리 대화하는 걸 봤는데 서로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공식 써가면서 숫자 써가면서 하는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선입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겁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국과 약간 다른 그런 사회다. 그래서 너무 뭐 우즈베키스탄을 어떤 프로토타입으로 딱 정해놓고 우즈베키스탄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편하게 가셔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듯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좋은 사람 찾아서 같이 일을 하든 직원으로 채용을 하든 그렇게 하나씩 해가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또 다른 뭐 별천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올려놓은 우즈베키스탄의 기본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보시다 보면 먼저 우리나라하고의 같은 점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차이점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직접 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제가 깔아드린 판 위에서 시작하면 훨씬 더 수월하니까 이제 하늘길 열리고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국에서 하셨듯이 성실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집중해서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